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네,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26페이지.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나요? 매사에 소극적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자신감이 떨어져요. 목소리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많다. 자존감마저 바닥을 친다. 낮은 자존감은 자전거를 타면서 계속 페달을 굴리다 말기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진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존감은 추락한다.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야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성공한 삶을 살려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자신감에는 가정 환경도 한몫한다. 건강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이 있다. 반면에 가정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늘 주눅 들어 있다. 칭찬을 많이 받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하지만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대체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가정에서부터 주눅이 들어 그것이 일상이 되기 때문이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노래에 컴플렉스가 있다. 노래 이야기가 나오면 작아지는 나를 발견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노래 못하면 어때? 그냥 하면 되지. 사실 노래 못하면 어떤가? 그냥 하고 말지. 다른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닌데 정작 나에게 노래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학창시절 나는 노래 이야기만 나오면 숨을 곳을 찾는 소녀였다. 반면에 키는 작지만 노래를 잘하는 K라는 친구가 있었다. 커트머리에 빨간색 뿔테 안경을 썼으며 목소리가 아주 우렁찼다. 소풍이라도 가면 K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고 나른한 오후 수업 시간 잠을 깨우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 나는 그 친구가 한없이 부러웠다. 타고난 재능이 없는 나를 미워했고 재능을 주지 않은 부모님을 원망했다. 매주 찾아오는 음악 시간은 정말 곤혹스러웠다. 음악 시간을 아니, 노래라는 것을 만든 사람을 미워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기마다 보는 음악 실기 시험은 아예 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동급생 중에는 노래를 못하는 친구도 제법 있었다.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부르면 되는데 그 시절엔 그런 용기가 없었다. 사회에 나와서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다. 회식 자리나 친구들을 만나면 당연하게도 노래방에 간다. 나는 노래방에 가는 게 제일 싫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돌아왔다. 노래 한 곡만 하라는 권유도 부담스러웠다. 웬만해야 노래를 하지. 박치의 음치이니 듣는 사람도 괴로울 것이다. 대신 동료가 불러준 노래 제목을 골라서 버튼을 눌러주었다. 노래에 맞춰 손뼉 치는 게 나의 일이었다. 1시간을 예약하면 30분을 보너스로 준다. 보너스가 끝나면 다시 10분을 더 준다. 그렇게 서비스를 주는 노래방 사장님이 너무 싫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자신감의 하락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온다. 얼굴이 예쁜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손재주가 좋은 사람, 세상에는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왜 나는 잘하는 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 소리내어 책을 읽기 전에는 자신감 없는 인생을 살았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낭독 독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낭독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사람은 타고난 재능에 따라 살아간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나도 잘할 필요는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자신감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홍수진님 파이팅! 환영합니다. 책, 읽고 싶은 책 가지고 오셔서 같이 낭독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낭독 시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신 대표님 읽어주세요. 29쪽,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발표를 씩씩하게 하고 싶어요. 발표는 자신을 성장하게 만든다. 타인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늘 자기소개를 하라고 한다. 그럴 때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긴장하거나 당황하게 된다. 청중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서야 떨림이 사라질까?
1990년대 후반부터 강의를 해왔지만 현재도 청중 앞에 서면 떨림이 가시지 않는다. 코로나19로 대면에서 벗어나 비대면 강의를 할 때도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화면만 보면 되는데 설마 떨리겠어?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니 대면 강의보다 더 긴장되고 초조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한다는 것은 초조함과 동시에 설렘을 준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긴장을 잘하는 편이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나 말을 할 때 얼굴이 빨개진다. 입꼬리가 떨리고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 눈동자가 갈 곳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긴장해서 떨리는 모습을 청중들에게 들키는 기분이 든다. 몸이 떨리니 목소리도 떨리고 강의 주제를 순간 잊어버릴 때도 있다. 강의를 앞두고 있으면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아나운서 출신 K 강사는 초등학생 시절 숫기가 없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웅변학원에 다녔다. 낯선 사람 앞에 서면 말을 잘못하고 목소리마저 기어들어갔다. 이후 맹 연습을 통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후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자신감을 얻게 되니 표정도 밝아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고 한다. 반면 나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누구 발표해볼 사람 손들어 하면 고개를 숙였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나를 호명할 것 같아 선생님 눈을 피했다. 선생님이 지목해도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말을 더듬거리거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해봤다. 어린 시절 시골의 외삼촌이나 친척들이 오면 낯설어서 집 뒷마당에 있는 대나무 밭에 숨었다. 친척들은 나를 불렀다. 수기야, 이리 와봐, 용돈 줄게. 그래도 대답을 못했다. 머리카락 보일라 장독대 뒤로 숨었다. 창피하고 쑥스러웠다. 한두 시간 지나서야 조심조심 걸어 나왔다. 고작 1년에 한두 번 찾는 친척들의 발걸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2019년 코로나19가 오기 전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송수영 대표가 운영하는 DID 드림 코칭 센터, DID는 드릴의 영어 약자다. DID 드림 코칭 센터의 디나시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디나 씨는 세상에 나를 알리는 시간으로 DID 출신들이 주 강사였다. 강의가 끝난 후 작가와 사진 촬영을 하며 책에 사인을 받고 티타임을 가졌다. 순식간에 강의 테이블은 네모난 티테이블로 변신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소감을 말해야 한다니 긴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개해준 지인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앉아 있었다. 시작하기 전부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난감했다. 형수가 괜찮아. 처음이라 그래. 편하게 생각해. 다들 너랑 똑같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발표의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연습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도 떨리고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 자신감이 따라온다. 또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친 후 기립박수를 받는 모습을 이미지로 그리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 어렵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전하며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발표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말하기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낭독 독서를 하면 발표에 대한 불안이 사라진다.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다음은 발표 불안을 해소하는 팁이다. 첫 번째, 발표할 기회를 자주 만들자. 무조건 연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자주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 다소 긴장이 줄어든다. 두 번째, 청중의 평가를 겁내지 말고 나의 발표 내용에 집중하자.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발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집중한다. 세 번째, 발표할 때는 시선을 둘 포인트를 정해두고 그것을 바라본다. 발표할 때 시선 처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불안해 보이므로 한 곳에 시선을 두는 편이 낫다. 네 번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마음을 갖자. 다수의 사람에게 하는 발표는 이미 마음에 부담을 준다. 작은 모임에서 편하게 이야기하듯 해보자. 낭독 파이팅! 오찬 대표님 어서 오세요.
낭독 파이팅! 답답하시다고요? 저도 답답합니다. 말에는 속도가 있고 강약이 존재한다. 빠르게 말을 할 때가 있고 천천히 말을 할 때가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말이 빠르게 나온다. 말을 할 때 느리다고 야단맞은 적이 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20대 중반에 서울서 만난 친구는 내가 말이 느려서 답답하다고 했다. 말이 느리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말하는 연습을 했다. 하지만 빠르게 말하고 싶은데 혀가 꼬여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다. 너는 우는 목소리로 말을 하니? 왜? 내가 언제 우는 목소리로 말했어? 퉁명스럽게 대답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말을 빨리 해. 왜 그렇게 느려? 구렁이 담 넘어가겠다. 지금은 엄마가 내 말이 느리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조금은 거칠고 온순하지 않은 말투와 느리고 우는 목소리를 가졌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담겨 있다. 귀한 딸을 보고 우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고 했다. 내 엄마 맞아? 하고 속상해했지만 엄마의 말처럼 나는 부드러움과 온함이 없는 거친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다. 세상에 무슨 불만이 많은 건지 목소리에 가시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나는 성격이 급하고 행동이 빠른 편이다. 그나마 목소리까지 급하지 않은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낭독 파이팅! 낭독과 이렇게 같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의 일이다.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기섭이 있어요? 기섭이 없는데 누구세요? 기섭이 친구인데 누나세요? 길수한테 전화 왔다고 전해주세요. 집에 들어오면 전해줄게요. 짧은 대화가 오간 뒤 전화를 끊었다. 어느 날 기섭이가 말했다. 친구가 누나 목소리 좋다고 소개해달래. 기분이 설렜다. 엄마는 우는 목소리를 한다고 야단을 쳤는데 남동생 친구는 누나 목소리가 좋다고 소개해달라고 했단다. 사춘기 시절에 들은 말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50대가 된 지금도 내 누나 목소리가 좋다라고 해준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회사 다닐 거야. 여기서 엄마하고 살지. 서울 가서 어떻게 살려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고생하지 말고 여기 있어. 엄마가 좋은데 취직시켜 줄게. 싫어, 서울 갈 거야. 여기서 취직도 안 되고 지겨워. 잠은 어디서 자고 먹는 건 어떻게 하려고. 친구 자취방에서 같이 생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백팩에 속옷 2개와 여보로 수중에 있던 5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다. 훗날 생각은 두 번째였다. 집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짜릿했다. 은근 흥분되어 콧노래가 나왔다. 엄마가 걱정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친구와 함께 지낸다는 생각이 마냥 좋았다. 단지하 10제곱미터 3평 공간에서 3명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3명이 놓으면 방이 꽉 찼다. 좁은 거실과 주방은 자취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취업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되는 교차로, 벼룩시장 등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벼룩시장에 실린 구인 정보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1차 서류에 합격하여 2차로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장에는 늘씬하고 예쁜 취업 준비생 수십 명이 모여 대기하고 있었다. 내 옆에는 세련된 외모의 우아한 말투와 걸음걸이, 도도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머리가 길고 화장도 예쁘게 했다. 매력적인 몸매에 하이를 신고 있었다. 같은 여성이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그렇게 서울 여자와 지방에서 온 여자가 처음 만났다. 최종 합격하면 서로 연락해 주기로 하고 헤어졌다. 며칠이 지나서 발표가 났다. 둘 다 불합격했다. 서로 위로해 준답시고 우리는 몇 번 만났다. 그때까지 둘 다 취직을 못하고 있었다. 친구는 유심히 나를 바라보았다. 오빠, 할 말 있어. 응, 무슨 말인데? 넌 말이 왜 그렇게 느리냐? 헉, 내 얼굴이 빨개졌다. 왜? 내 말이 느려? 안 느리거든? 당황해서 말끝이 흐려졌다. 내 말이 느려서 너무 답답해. 친구는 앞에 앉은 사람 생각지도 않고 말을 했다. 내 말이 그렇게 느려? 응, 기분이 울었다. 군뱅이 같아. 빨리 좀 말해. 듣는 사람 답답하다. 이 친구로 인해서 나의 말이 느리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동안 내가 말을 느리게 한다고 얘기해 준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기에 이 사실을 모른 채 20대 중반까지 살았다. 그 후로 말을 빨리 하는 버릇을 들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언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는가. 하지만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서부터 말하는 속도에 변화가 생겼다. 언어의 속도는 자라온 환경에서 비롯된다. 인식을 해야 바꿀 수 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여기 진짜 내 제가 첫 번째 목소리를 줄을 읽어드릴게요.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 들어보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처럼 느껴진다. 낭독 독서 모임에 참여한 회원 중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법 된다. 평소 내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니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듣는 나의 목소리는 녹음된 목소리와 같다. 자신이 낭독한 오디오 파일을 들어보셨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듣고 싶지 않아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단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안 듣고 싶어요. 2020년 8월 26일 낭독특공대 프로젝트 1기를 처음 진행했다. 책을 낭독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우라 부르기로 했다. 성우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후에 그래서도 성우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가 싫다면 녹음된 목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이 오픈 카톡방에 공유한 것만 듣는다고 했다. 하지만 녹음된 자신의 음성을 들어봐야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듣는 음성은 입과 몸의 잔디 등 여러 부분이 함께 울려서 내는 소리다. 자신이 듣는 건 본인의 목소리 중 저음부이다. 성대의 진동을 통해 만들어져 입술 밖으로 나간 소리는 공기를 타고 타인에게 전달된다. 즉, 다른 사람은 내 목소리의 중음과 고음 위주로 듣게 된다. 우리의 목소리는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목소리는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통과하면서 발생한다. 목소리가 진동 형태로 공기를 통해 전달돼 상대방의 고막을 울려 뇌로 신호를 보내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성대에서 울린 소리가 뼈와 근육을 통해 직접 전달되는 소리는 타인은 들을 수 없고 오직 자신만 들을 수 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을 때는 음파의 진동음이 합쳐져서 더 낮거나 다르게 들리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더 굵고 안정된 목소리로 생각하고 듣게 된다. 녹음된 자기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는 이유는 진동음 없이 음파로만 듣기 때문이다. 남들이 듣는 자신의 목소리는 녹음된 목소리에 훨씬 더 가깝다. 많은 사람들이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낯설게 느끼고 녹음된 목소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는다. 낭독 파이팅! 지금 당장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보자. 무슨 말을 녹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책꽂이에서 읽기 쉬운 책 한 권을 꺼내들고 소리내어 읽어보자. 스마트폰의 기본 어플로 녹음을 하거나 카톡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도 된다. 5분 정도 녹음한 후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자.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낯설게만 느껴진다. 자신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어야 익숙해진다. 한동안은 기계음의 낯선 향기만 느끼게 될 것이다. 녹음해서 듣고 수정하며 꾸준히 훈련하면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얼마든지 가꿀 수 있다. 녹음한 파일은 지우지 말고 꼭 간직하자. 목소리 훈련을 끝내고 나서 훈련 전과 훈련 후의 차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이 막 강조하네.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어렵다. 자신이 듣는 소리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목소리가 크고 발음도 정확한 편인데 왜 전달이 안 되지?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녹음해서 들어보면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 물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건 낯설고 어딘가 불편하며 부끄럽기도 하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와 친숙해지기 위해 지금 당장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면 좋겠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마음속 거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말을 잘하면 천냥빛을 갚지만 말을 잘 못하면 뺨을 맞기도 한다.
평소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어떤 것인지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안 돼. 할 수 없어. 싫어. 안 해. 자신에게 에너지와 용기를 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보배로운 말을 하면 보석같이 빛나는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하는 것이 인생 아닌가? 낭독 파이팅! 난도 화이팅.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맞장구를 치며 함께 거들기도 한다. 너한테는.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절대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 하지만 입에서 나가는 순간 비밀은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좋다. 잘못 옮기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칭찬은 널리 퍼뜨리고 나쁜 말은 듣지도 말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2년 전에 강북구 미디어 센터에서 만난 홍선희 선생님은 늘 긍정적인 말을 한다. 부정적인 말을 꺼내면 싹을 잘라버린다. 마음에 든다. 본받아야 할 점이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 내가 속해 있던 팀의 팀장은 그야말로 막가파 보스였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했다. 한 번이라도 일을 실수하면 사무실이 들썩거릴 정도로 호되게 혼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실수한 것이 없어도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며 기분이 풀릴 때까지 타인을 몰아붙여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었다. 출근해서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잔소리를 들을 때에는 정말 화가 나서 뛰쳐나가 울기도 했다.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경제의 위기 앞에서 인내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낭독 파이팅! 자신이 갑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다. 자신의 기분만 중요할 뿐이다. 갑질하는 회사에 오래 다니면 영혼은 병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리더다.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앞세우던 시대는 갔다. 지금 시대의 리더는 가르치고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온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롭다. 지치고 갈 곳이 없다. 만날 친구도 없다. 일이 잘 풀린 사람은 부부관계가 좋다. 가정이 화목하다. 그동안 말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았다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남 탓을 하지 말자. 누군가의 도움을 얻었다면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자. 아이도 어른도 자신을 존중해주는 말을 좋아한다. 인격적인 말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감사합니다. 캡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사랑합니다. 네, 신수님, 권우사님, 네, 오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50분부터 문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6시 50분부터 들어오시면 되고 7시 반이 되면 끝나요. 근데 제가 녹음을 7시부터 해서 그런지 아직 여유가 있네요. 김영숙의 낭독 시대 제2부 책을 낭독하면 달라지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내가 읽고 싶은 책 낭독하면 되는 겁니다. 낭독을 하면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린다. 책 속에 지혜가 있다. 산책하면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책을 읽으며 그 속에서 신기하게도 해답을 찾을 때가 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소리내어 책을 읽어보자. 지인과 관계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나 상사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책을 읽음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지인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도 좋지만 그에 앞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낭독하길 권하고 싶다. 누구나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리기를 갈망한다. 어느 한 곳 막힘없이 뚫렸으면 하고 바란다.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오고 뇌졸중이 온다. 고속도로의 어느 지점이 막히면 심각한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 일과 관계가 불균형을 이루면 삶에 행복이 없다. 필자 역시 낭독을 하기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말끝을 얼버무리는 습관이 있었다. 말끝을 흐리고 표현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부끄러워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니 우물거리는 습관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낭독 파이팅! 사람과의 관계에서 목소리는 최고의 도구이다. 비즈니스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확신을 주는 말투를 사용해야 한다. 아나운서는 뉴스를 진행할 때 정확하게 신뢰감을 주는 말투를 사용한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억양 끝을 내려준다. A 대표는 십시일반에서 주최하는 공개 특강을 듣고는 내게 화가 난 사람처럼 말을 불친절하게 한다는 평을 해주었다. 다들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라 말을 편하게 한 것이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나 보다. 말하는 것을 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오해하게 만든 사람의 잘못일까? 김용수 대표는 왜 그렇게 말이 짧아? 하다가 말아. 제가 바쁘다 보니 답을 빨리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바쁘면 하지 마. 안 하면 되지. 한가할 때 하라고. 평소 알고 지내던 비대표가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대뜸 전화를 했다. 비대표는 조언을 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신경이 날카로워서인지 유난히 언성이 높게 들렸다. 잘 하는 충고지만 그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침체된 기분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말을 들으니 귀에 영 거슬렸다. 충고를 하려면 듣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해야 한다. 마음이 평안해야만 충고를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 듣는 이의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충고하지 않는 이만 못하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알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상승한다. 사람을 만날 때 평소 자기 톤보다 한층 높여서 반감을 표현하면 인사를 받는 상대방도 좋아한다. 대화에는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속도의 변화만으로도 표현이 훨씬 맛깔스러워질 수 있다. 깊은 호흡과 정확한 발음으로 임팩트 있게 말함으로써 일상과 사업 모두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인생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낭독 독서가 답이다. 지금까지 낭독 독서의 혜택을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원순이 책 한 줄 낭독으로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1시간 넘게 낭독해도 힘들지가 않네요. 처음엔 5분도 버거웠는데 혼자 했으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함께하니 오래도록 할 수 있네요. 여러 가지 발음이 장점이 있습니다. 또렷해졌어요. 발음이 복식호흡으로 뱃살, 또렷해졌어요. 네. 복식호흡으로 뱃살 빠진 효과. 요거 최고. 호흡 조절을 하게 되니 폐활량이 좋아졌어요. 미술 셀카로 자꾸 웃게 되니 표정이 밝아집니다. 낭독 모임이 자연스레 독서 모임까지 연결되니 생각 나누기로 사고의 폭이 더 넓어지네요. 발음이 이어서 해주세요. 낭독 파이팅. 발음이 정확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역시 확연하게 달라진다. 발음은 연습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복식 호흡을 기본으로 한다. 목소리에 에너지가 생겨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된다.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도 복식 호흡을 한다.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읽는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발음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입술과 혀, 턱, 목 등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주는 것이 좋다. 낭독 파이팅! 파이팅. 말끝을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마무리하자. 말끝이 기어 들어가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다. 단어의 끝까지 정확하게 발음해야 한다. 소리내어 책 읽는 습관, 즉 낭독을 통해 목소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면 일상과 업무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당당하게 예쁘게 말을 해야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면 관계가 형성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하고 하고 싶은 싶은 말을 말을 하는 것이 하는 아니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대방이 듣고 듣고 싶은 싶은 말을 해야 말을 한다. 해야 한다. 다른 다른 사람이 사람이 하는 하는 말에 귀를 귀를 기울여야 당신이 기울여야 원하는 당신이 것을 원하는 얻을 수 것을 얻을 수 있다. 있다. 일이 일이 술술 풀리는 술술 비결. 풀리는 비결.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방법은 낭독 낭독 독서를 통해서 통해서 얻어진다. 얻어진다. 일과 일과 관계가 관계가 술술 술술 풀려야 풀려야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삶을 원하는 살 수 삶을 살 있다. 수 있다. 낭독 낭독 파이팅! 파이팅!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낭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낭독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 메시지. 복식호흡을 하라. 발음 연습을 해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희진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일과 관계가 술술 풀리려면 소리내어 책을 읽는 낭독 독서를 하시면 됩니다. 어여 오세요.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감사합니다. 사진 오찬 찍었어? 대표님. 아, 사진 또 찍으라고? 안 찍었어? 뭘 기억이 안 나요. 아, 잠시만요. 네. 화이팅!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